네, 자본 개정하고 부채 개정을 했고요. 지금 이제 자산 개정을 할 텐데, 자산 개정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실제로 이거는 이제 업종마다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자 똑같이 제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자산 관계가 300조잖아요, 그죠? 그러면 300조를 기준으로 큰 거 두 개를 먼저 비유동이 154조인데 154조 중에서 유형자산이 110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냐면 300조 벌어가지고 그게 이익이익으로 들어왔건 부채로 들어왔건 들어온 것 중에 사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유형자산, 땅, 건물, 기계, 그죠? 사무실 그게 지금 110조나 되는 거예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 유형자산이 크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150조를 가지고 현금이 한 80조, 그죠? 재고자산이 한 24조, 매출채권이 27조. 근데 얘가 작년하고 큰 변화가 없어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재고자산도 크게 변화가 없어요.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는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드는 회사다. 근데 옷이 완제품도 재고자산이지만 옷의 원료도 재고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료는 다시 쓸 수 있지만 옷은 사실은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울렛이 내는데 막 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고가 일시적으로 갑자기 굉장히 많이 는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늘었는지, 왜 늘었는지. 그리고 일시적으로 재고를 늘리는 이유가 내년에 경기가 좋을 걸 대비해서 또 재고를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원재료를, 그죠?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자산 계정이 10개, 20개 되는데, 그죠? 4개만 보시면 돼요. 우선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계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반기 가면 여러분 서투디에서 이 재무제표 발표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하세요. 내가 어떤 한 기업을 정하세요. 기업을 정해서 그 기업에, 그죠? 제가 지금 보는 것처럼 중요한 걸 따라가서 보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기업을 이해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기업의 업종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그 계정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발표를 하세요. 그럼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 발표 준비한 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돼요. 근데 그냥 노멀하게 이 계정들을 재무제표 책으로부터 하나씩 다 찾아서 정리해서 발표하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요. 다 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분산을 해서 발표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서울 교육부장이 괜찮다는데 누가, 그죠? 딴지 걸면 저한테 말하세요. 교육부장이 괜찮다더라. 제가 그때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무님이든 하여튼 잘 그걸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양을 하지 말고 어떤 기업을 정해서 그 기업을 이해하고 그 기업이 중요한 게 뭐다라는 걸 중심으로 발표하시면 돼요. 그게 공부도 되고 도움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 자산 계정 같은 경우에, 그죠? 항상 금액이 큰 계정 항목을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체 대비 이제 크게 변화한 항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유형 자산이 굉장히 늘었다. 그죠? 지금 보면 작년 대비 한 90조에서 한 110조면 20조 정도 늘었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많이 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게 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근데 그러면 늘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는 게 이 자산 계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부채와 자본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부채가 늘어서 그게 늘은 건지 자본이 늘어서 늘은 건지를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차입금 증가로 는 건지 정자나 이익이익금 증가로 는 건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찾아서 해결하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채가 왕창 늘었어요, 그죠? 그럼 이 는 부채가 어디로 갔는지, 아니면 자산을 거꾸로 어떤 자산 계정 항목이 확 늘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온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많이 번 걸로 얘가 늘은 건지,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얘를 늘린 건지, 그럼 그 걔를 늘린 게 내년에, 내후년에 이익을 발생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보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재무제표 발표할 때 이것도 고려를 하십시오. 업종별로, 그러니까 은행, 금융주, 그죠? 제조업, 그 다음에 유통주에 따라 달라요. 그 다음에 제약업도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를 정하세요. 그걸 집중적으로 재무제표를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재무제표 책을 통해서 접근하지 마시고 한 업체를 정해서 업종 특성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정리하시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매출채권 회전율, 재구자산 이런 거는 아직 모르셔도 돼요. 이게 문제가 될 만큼 만약에 그런 회사라 그러면 과감하게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골몰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개미지옥에 빠져요. 아, 재무제표 골치 아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필요할 때 보시면 돼요. 굳이 매출채권 회전율이 어떻고 이게 의미가 어떻고를 알 만큼 만약에 이 회사가 매출채권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안 하면 되죠. 뭐 이게 문제 안 되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아시겠죠? 손익계산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도 여러분 보면 뭐 이게 뭐 원가가 있고 뭐가 되게 많아요, 그죠? 판관비가 있고 많은데 이런 용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관심 있는 회사를 하나 정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나눠서. 그러니까 한 회사를 3명이서 발표를 하세요. 한 명은 재무상태표, 한 명은 손익계산서, 한 명은 현금흐름표. 이 회사의 업종 특성상 이런 특징이 있더라를 잡아가지고 한 기업체를 3명씩 발표하면 그죠?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업의 종류를 달리하세요. 업종별로. 제조업 하나, 금융주 하나, 유통주 하나, 뭐 그런 식으로. 뭐 제약주 하나, 그죠? 발표를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맡겨서 부담을 주지 마시고 나눠서 여러 명이 발표하세요. 그걸 취합하면 뭐예요? 그 업종 특성의 재무제표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말이 빨라서 좀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네, 좋으면 됐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계정 과목이 뭘까요? 그쵸. 당기순이익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야, 매출이 커야지, 그죠? 뭐 영업이익이 자기 사업으로 버는 이익이 커야지 하는데 우선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자본 항목의 이익잉여업 계정이 커져서 얘 자산이 늘어나고 회사가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아무리 매출이 크고 영업이익이 크더라도 뭐 이자 비용 내고 뭐 내고 당기순이익이 없으면 잘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순이익이 중요해요.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사실은 자기 사업으로도 이익을 내면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부자들은 선생님이 부자잖아요, 그죠? 선생님 별로 하는 일 없으시잖아요. 근데 부자죠. 왜 부자죠? 돈 버는 기계가 있잖아요. 부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기계가 있어요. 그런 돈 버는 기계는 어디에 속하느냐면 여기에 속하고요. 영업의 이익이 월등히 많아서 사실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 회사들이 엄밀히 말하면 부자 회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영업은 뭐 니네 마음대로 해가 아니죠. 여전히 좁니다. 어떤 회사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삼성전자 손익계산서를 보면 작년에 어쨌든 2017년 한 해 동안 매출이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정 2개 지나서 공 2개 지나면 3억입니다. 그죠? 5천억, 239조 5천억을 팔았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요. 뭐 둘이 당당 해가지고 42조를 나겠어요. 어마어마하죠. 재작년에 22조에서 2배나 뛰었어요. 야, 그럼 내년에 80조? 삼성전자 사야겠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은 반드시 10년치 이상을 보셔야 돼요. 재무상태표는 현재 거랑 10년 전 거랑 2개만 비교해도 됩니다. 왜냐면 10년 동안 얘 자산이 이만큼 늘었네? 그래서 자산 자체가 자본이 이만큼 늘었네? 그 다음에 자산이 이렇게 좋아졌네?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현재가 좋은 게 중요하니까. 근데 손익계산서가 현재 좋다고 좋나요? 아니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는 얘의 지속력이 얼마인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10년치 이상을 보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반드시 10년치 이상을 봐야 되는 게 그게 당장 2배 차이가 났잖아요, 그죠? 그럼 내년에 뭐 더 늘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건. 모릅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이런 것들 돈 버는 기계가 있는 기업들 이게 이제 서울도시가스인데 35년 된 회사예요.
얘는 매출이 뭐냐면, 자, 단위가 원이니까, 얘는 이제 원래대로 읽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점 2개, 공 2개니까, 어디에요? 4가 억이죠, 그죠? 그러면 1조 3천억의 매출을 발생시켰네요. 그죠?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순이익이, 올해 순이익이 얼마냐면, 점 2개, 공 2개니까 365억. 그죠? 이익을 냅니다.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한번 보세요. 작년에 1조 2,720억의 매출을 발생해서 67억의 적자가 발생했어요. 근데 당기순이익은 234억의 이익이 발생했어요. 이런 회사가 무슨 회사다? 부자 회사, 부자 회사. 그러니까 돈 버는 기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돈 버는 기계가 뭐냐?